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 달이 4월 8일 수요일에 드디어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출고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그 개발을 2006년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본격 개발은 2008년부터 시작을 하고 2011년에 CJ1호기가 출고되고 그의 첫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하고는 근 20년, 그리고 개발을 시작해서는 근 18년 만에 첫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정작 우리는 이런 무인기를 이제 출고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무인기를 퇴역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리퍼 무인기를 퇴역시키기 위해서 신형 무인기 도입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번 이란 전쟁 중에 리퍼 무인기는 이란이 가장 많이 격추한 미국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이게 나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능도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원래 우리 군은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최대 상승고도를 14km로 상정을 했으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최대 상승고도도 12km로 낮아졌고, 원래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200km라고 했으나 지금은 레이더의 성능도 100km에 불과합니다. 이런 게 과연 북한 상공으로 날아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무인기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나 중고도 무인기는 소모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기종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언제든지 격추가 가능합니다. 분명 이 기체가 10년 전에 나왔다면 모두 기뻐했겠지만 지금 나와서는 별로 기쁘지가 않네요. 왜 이런 걸 개발하는데 20년이나 걸리는 건지. 어차피 이 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국산이 아닌데 엔진을 개발한 것도 아니면서 무인기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드디어 나와서 기쁜가요? 저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아무래도 드디어 우리의 비공이 미국의 비밀리에 수출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무슨 소식이냐면 바로 독일 라인메탈사가 루마니아에서 장갑차 사업비를 부풀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루마니아는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흑표전차의 도입이 유력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주포와 전차는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면서 장갑차는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번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 우리 한화도 레드백 장갑차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도 루마니아의 장갑차 사업에서는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장갑차만은 우리로부터 도입하지 않고 독일 라인메탈사로부터 링스 장갑차를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루마니아가 우리 장갑차가 아닌 독일 장갑차를 도입한다고 하는 이유는 유럽의 무기구입 정책 자금인 SAF의 자금 때문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폴란드의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에서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이라는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 SAF의 자금을 통해서 도입하는 장비의 가격을 30% 이상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30억 유로면 될 루마니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이 40억 유로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우리 돈으로 대략 1조 8천억을 더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독일 라인메탈사는 자신들의 대전차 미사일을 루마니아가 도입하게 하기 위해서 루마니아가 요구하는 대전차 미사일의 요구 성능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아직 사업자로 선정된 것도 아닌데 재정 지원까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인메탈은 SAF의 자금을 통해서 장갑차 사업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루마니아에서 각종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어차피 이 사업에는 무조건 자신들의 장갑차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화에서는 레드백 장갑차를 지금 루마니아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라인메탈의 링스는 부품은 독일에서 생산되고 조립은 헝가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루마니아에 돌아갈 이익이 없다고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된 건 루마니아 정부가 이 사업에 SAF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각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하게 독일 라인메탈사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서 루마니아에서 행포를 부리는 차원을 넘어서 SAF의 자금이 독일 등 일부 방산업체들의 이익만 높여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과거 폴란드 언론에서 몇 달 전에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는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각종 무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 무기를 현지 생산을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데요. 그래서 과거부터 폴란드는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유럽의 방산 시장에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유럽의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폴란드만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럽의 다른 매체에서도 그것도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솔직히 이건 단순하게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 우리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유럽의 방위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서 폴란드 등 유럽의 방위 산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나오는 소리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특히 우리로서는 폴란드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기득권이 깨져야지만이 폴란드와 우리나라에게는 유럽 시장에서 유리해지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유럽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핀란드가 우리 K9 자주포 112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핀란드는 처음에는 우리나라로부터 중고 K9 48문을 도입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문을 추가 도입했고 또 38문을 추가 도입해서 지금까지 96문의 K9을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추가 도입하던 핀란드가 이번에는 무려 112문을 추가 도입한다고 하고요. 사업비는 우리 돈으로 대략 9,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무기들을 도입하는 나라들은 정말 꾸준히 추가 도입을 해주는군요. 그리고 우리 무기들을 도입한 나라들이 계속 추가 주문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무기가 신뢰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화가 풍산의 탄약 분야를 인수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한화에서 풍산의 탄약 분야 인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네요. 이게 원래는 한화뿐만 아니라 LIG와 현대로템도 풍산 인수 전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풍산 인수에 대한 비공식 입찰에는 한화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화에서도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한화는 풍산의 탄약 부분 인수를 포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걱정한 대로 만일 한화가 풍산의 탄약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 독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한화의 풍산 탄약 부분 합병을 허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업부에서 기업 결합 심사에서 허락을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풍산 측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탄약 분야를 버리고 구리 가공 사업 부분만 남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리 되면 지금 미국 국적을 취득한 풍산의 후계자는 풍산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풍산 후계자 문제로 풍산의 탄약 분야를 판매할 거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그때도 풍산의 주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탄약 분야를 지키기 위해서 풍산의 후계자를 회장 자리에 못 앉게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풍산에서 탄약 분야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건 그 미국인 후계자를 회장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어쩌면 풍산은 전문 경영인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비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란 전쟁이 발생을 하자 UAE에서는 우리 측에 천공포대의 조기 인도를 요청했지만 우리 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측은 천공포대의 조기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이미 세 번째 천공포대를 조기 인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측에서 우리 한국군용 천공포대의 생산을 늦추고 UAE용 천공포대를 먼저 생산하기로 했는데 UAE용 천공포대의 차대로 사용되는 타트라 트럭의 공급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천공2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연간 4개 포대를 생산하던 천공을 올해부터는 연간 8개 포대를 생산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천공포대 하나에는 4개의 발사대가 들어가고 각 발사대에는 8발의 미사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 포대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32발인데요. 그래서 8개 포대에 필요한 미사일의 수량은 256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천공2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256발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반박을 해서 천공2의 연간 생산량을 대략 1000발 정도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천공2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천공2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천공2 한 발에는 자사의 부품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천공2만의 단일 매출량은 연간 5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천공2의 연간 생산량은 625발에서 555발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연간 생산하고 있는 천공2의 생산량은 대략 600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기존에 우리 측에서는 천공투 포대의 연간 생산량이 8개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년까지는 4개였던 걸 올해부터 8개로 늘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LIG 측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교대 근무 방식을 조절해서 천공투 포대의 연간 생산량을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교대 근무 방식을 어떻게 조절한다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LIG가 천공투 포대의 생산량을 4개에서 8개로 늘릴 때 이미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이교대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도 이교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한다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에 UAE용 미사일 공급 이야기가 나올 때 잠깐 나온 이야기로 봐서는 원래는 주말에는 이교대를 하지 않았는데 주말에도 이교대 근무를 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천공투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은 대략 600발 정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공투 포대의 연간 생산량은 8개에서 최대 12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천공투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비공의 부품도 수주받아서 생산 중인데요. 그 수량이 무려 1만 발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좀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서는 비공을 고작 해야 지상 차량형 발사대 6대를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각각 대략 200여 발 정도의 비공을 3차 양산까지 해서 대략 600발에서 800발의 비공을 비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이것도 우리가 보유한 발사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공을 차량에 탑재한 모델만 운용하고 있고 그 차량 탑재 모델도 해병대의 서북도서 방어부대에만 배치되어서 고작 해야 6대만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곳에서는 비공을 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을 위한 비공의 생산량이 1,000발이 안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요. 그런데 지금 비공 1만 발을 양산하고 있다는 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공은 지금 사우디와 UAE에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사우디는 이미 수출이 완료되었고 소량이 사우디의 소형 고속정에 탑재된 게 다입니다. 그리고 UAE는 앞으로 자신들이 건조할 원해 경비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UAE가 도입해서 비공을 탑재한다는 원해 경비함의 숫자는 고작 해야 3척입니다. 그래서 분명 UAE와 사우디의 경비함 등에 탑재하는 용도로 1만 발을 생산한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들은 많아야 고작 해야 수백 발 단위의 비공만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1만 발이라는 수량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비공을 생산하는 LIG가 미국의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LIG가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저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LIG는 단순하게 미국 현지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현지의 현지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특히 미사일, 그러니까 신공이나 비공 같은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한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해서 LIG는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공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수는 없으니 미국의 생산 거점을 마련해서 미국에서 비공을 생산할 능력을 확보해서 다시 미국 시장에 도전하려나 보다라고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 생산 거점의 형태는 저도 잘 모릅니다. LIG가 직접 미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LIG의 미사일을 대신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LIG의 자금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LIG가 직접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아마 틀림없이 LIG를 대신해서 미국 현지에서 비공을 생산할 업체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생산되는 비공 1만 발이 미국 수출용이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품 형식으로 미국에 보내져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조립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무인 수상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갈수록 중국에게 군함 건조에서 밀리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미국은 자신들의 군함만은 미국 현지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당연히 해군력이 중국에게 초월당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무인전투함을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그 무인전투함을 자신들의 동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건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의 방산기업인 안드릴이 미 해군의 무인잠 수정 사업을 수주했고 안드릴은 함성 건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인잠 수정은 우리나라의 HD현대나 하나오션에서 건조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공은 미국에서 무인 수상함의 주력 무장으로 2024년에 하와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앞으로 미국의 무인 수상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서 그리고 그 무인 수상함에 비공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계약이 비밀리에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1만 발의 수량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LAH 헬기 등의 비공이 탑재되어도 너무 많은 수량이고 사우디나 UAE 등 중동에서도 그 정도의 수요는 없습니다. 우선 사우디나 UAE라는 나라들 자체가 해군력이 그리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만 발의 수요라면 거의 미국 말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인 수상함에 대한 모종의 사업들이 비밀리에 진행 중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대량의 무인 수상함을 급하게 도입한다면 당연히 그 무인 수상함에 탑재할 미사일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사일을 생산해줄 회사가 미국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지금 APKWS라는 70mm 유도 로켓이 있고 그 로켓을 기반으로 지금 미국 BAE 시스템에서 비군과 비슷한 영상 기반 방식의 유도 로켓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게 등장하려면 아직도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는 미국에서 무인 수상함의 무장으로 우리 비공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비공 1만 발은 누구를 위해서 생산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분명한 건 비공을 1만 발이나 한 번에 대량으로 발주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미국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